자, 이제 1.2절 길이 함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길이 함수에 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학습 요소가 있는데, 일단 길이 함수의 정의를 할 거고요. 길이 함수. 고길이 함수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occurrence parameterization 이라고 합니다. occurrence 펑션이죠. 그 다음에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길이 함수의 예제를 한번 찾아보는데, 나선과 원의 길이 함수를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개변수 변환을 할 건데, 이제 뭘 할 거냐 하면, 정칙곡선의 매개변수 변환을 할 겁니다. 요거 세 개를 학습 요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비례함수라는 게 뭔지 정해야죠. 알파가 A, B에서 R소리로 가는 매개변수 곡선입니다. 매개변수 곡선인데, 첫 번째 뭘 정의를 했냐면, 이게 일단 곡선의 정의가 있죠. 그죠? 그래서 곡선 중에 우리가 뭘 다룰 거냐면 정칙곡선을 다룰 겁니다. 그럼 알파가 정칙곡선이라는 정의가 뭐냐? 정칙곡선의 정의는 모든 t에 대해서 알파 프라임 t가 속도 벡터가 제로 벡터가 아닌 겁니다. 그럼 이거는 필요 충분 조건으로 모든 t가 알파 프라임 t의 크기 벡터가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 VT를 배웠으니까 우리가 속력 벡터를 배웠으니까 모든 t에 대해서 VT가 제로가 아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같은 말이죠. 그죠? 기호만 다르게 했을 뿐. 이걸 정책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위 속력 곡선이라는 걸 정의를 하겠는데요. 알파가 단위 속력 곡선이라는 건 뭐냐면 말에서 알아보듯이 알파 프라임 t의 크기가 속도 벡터가 단위 벡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력이 1인 거죠. 속력이 1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모든 t에 대해서 vt가 1이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단위 속력 곡선. 자, 요걸 왜 정의하는지 약간 참고만 해보면, 참고는 뭐냐 하면,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간다고 쳐보죠. 근데 뭘 방지하느냐 하면, 정칙곡선은 이렇게 가다가 멈췄다가 돌아오는 걸 방지합니다. 그렇게 갔다가 멈췄다 돌아오고 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곡선의 모양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칙곡선인 건 한번 갔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가기나 늦게 가기나 가는 방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근데 단위 속력 곡선은 이건 뭐냐면 꾸준히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어요. 꾸준히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습니다. 속력 1로 가고 있다. 1초가 지나면 길이가 1만큼 늘어지겠죠. 네. 자, 그러면 이 정도로 해주면 왜 정칙곡선을 고려하느냐? 우리가 기하를 연구하는 곡선의 모양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칙곡선이 미니멈 컨디션인 거죠. 네, 네. 갔다가 멈추고 돌아오는 거 우리가 함수로는 디텍터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정칙곡선이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길이 함수의 정의를 하겠습니다. 길이 함수는 뭐냐 하면 t0를 a, b 사이에 한 점을 정의해 놓고 고정시킵니다. 얘를 고정시킵니다. 그러면 st라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t0에서 t까지 알파 프라임 뭐라고 하지? u의 크기의 du 이렇게 정의합니다. 요거는 우리가 곡선의 길이라고 이미 배웠잖아요. 그죠? 알파 t0에서 알파 t까지 곡선의 길이에요. 그죠? 움직인 거리죠. 근데 정칙 곡선이면 갔다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냥 곡선의 길이가 됩니다. 정칙 곡선일 경우에는 그냥 길이가 쭉 됩니다. 근데 정칙 곡선이 하면 갔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정칙 곡선인 경우로 이미 생각하고 있는 길이 함수라고 부릅니다. 길이 함수. 길이 함수. 길이 함수로.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길이 함수의 예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길이 함수를 구해볼 거냐 하면 일단 나선에 대해서 한번 구해볼까 합니다. 알파 t 이꼴 a 코사인 t, a 사인 t, bt. 여기에서 b는 제로가 아니고 a는 양수인 경우에 이걸 나선이라고 정의한다고 했습니다. 이 나선의 길이 함수를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근데 t의 범위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어요. 그러면 t0를 뭐로 잡는 게 가장 편하냐면 일반적으로 0, 그죠? 그래서 st를 구하는데 0부터 t까지 알파 프라임 u의 크기의 du, 요걸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알파 프라임 t를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얘를 계산하면 a 사인 t, a 코사인 t, b가 되줍니다. 그래서 알파 프라임 t의 크기를 딱 해주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알파 t의 크기를 해주니 요게 어쩌면 루트 a 제곱 사인 제곱 t 더하기 a 제곱 코사인 제곱 t 더하기 b 제곱이 돼서 얘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되죠. 너무나 여기를 넣으면 얘가 상수가 되니까 여기에 넣으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t가 됩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앞에서 매개변수 변환할 때 요를 S 변수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요게 매개변수 변환에 어떤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원을 해볼까요? 원을 하기 위해서 알파 t를 p 더하기 r 코사인 t, r 코사인 t 2원, r 사인 t 2 이렇게 두겠습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한 번 미분을 하겠습니다. 한 번 미분을 하면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r 사인 t의 2원 플러스 r 코사인 t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알파 프라임 t의 크기를 한번 계산해 보면요. 얘가 마이너스 r 사인 t의 2원 더하기 r 코사인 t의 2가 되니까요. 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면 루트 마이너스 r 사인 t의 제곱 더하기 r 코사인 t의 제곱이 되죠. 얘가 r 되고 끝납니다. 여기에서 여기가 잘 안 들어오시는 분은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2원이 단위 벡터고요. 2가 단위 벡터인데 A21 더하기 B22를 하면 이렇게 사선으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벡터가 A21이고 이 벡터가 B22겠죠. 여기 직각이잖아요. 그럼 요거의 길이는 A21 더하기 B22의 길이는 어떻게 되죠?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니까 요 앞에 개수 더하기 얘의 크기는 뭐가 되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걸 하면 사인제곱, 코사인제곱에서 r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길이 함수를 치면 st는 0부터 t까지 알파 프라임 u의 크기의 du가 되는데 얘가 r이니까 rt가 되죠. 자, s 이꼴 st가 되고 얘가 rt가 되었으니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 더 언급하고 끝내고 싶은데요. rt니까 t를 s로 변환시켜보는 겁니다. 매개변수 변환을 시켜보는 거예요. 1대1 대응이고 역함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기다 넣어보세요. 알파에 r분의 s를 넣으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p 더하기 r 코사인 r분의 s의 2원 더하기 r 사인 r분의 s의 2가 됩니다. 그죠? 얘를 베타 s라고 정의하고 그러면 얘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모양은 똑같아요.
얘가 단위 속력 곡선이 돼줍니다. 그걸 확인해서 한번 미분해주면, 한번 미분했어요? 그럼 얘 없어지고, 마이너스 R분의 1이 나오면 코사인 S, R분의 S의 2원 더하기 사인, 사인 R분의 S의 2원이고 얘는 코사인 R분의 S의 2투가 됩니다. 그럼 요거의 크기를 하면 조금 전에 저기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당연히 크기가 1이 돼주죠. 맞죠? 그러니까 길이 함수가 뭘 하냐면 정직 곡선을 변수를 변환시켜서 단위 속력 곡선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똑같이 계산했던 나선에 대해서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 나선이 요거였죠. S. 나선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선에 대해서 넣어볼게요. 알파의 얘를 간단하게 C라고 해볼게요. C. 그러면 T는 C분의 S가 되니까 알파의 C분의 S를 넣는 겁니다. 그러면 A 코사인 C분의 S, A 사인 C분의 S에 B C분의 S 이렇게 됩니다. 그럼 한 번 미분해주면 얘를 미분을 하면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A C분의 A의 사인 C분의 S, C분의 A의 코사인 C분의 S, 그 다음에 S를 미분하면 C분의 B가 되죠. 그럼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걸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C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요거는 제곱이니까 사라지죠? C제곱분의 B제곱이 되죠. 그러면 C제곱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돼주죠. 그럼 C제곱이 C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같아져서 얘가 1이 되죠. 얘도 단위 속력 곡선이 되죠. 그러니까 정직 곡선은 변수를 변환시켜서 단위 속력 곡선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요.